다음에 이거 갖고 올게요. 다음에 그거 갖고 오시면 되겠고, 천하시작했고 36페이지 하겠습니다. 네. 36페이지부터 우리가 할 건 뭐냐면은 네.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배웠던 거는 이제 지구의 크기라든지 지구가 어떻게 도는지 자전 공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네. 근데 이번부터 배울 것은 지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천체. 달. 그렇지, 달이지. 그 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는 소리야.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달의 크기. 자,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지구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과는 조금 달라. 앞서서 배웠던 지구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원의 넓이, 그러니까 원의 호의 길이의 중심각에 비례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그렇지, 그런 거 쓰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것을 활용할 거냐면은 첫 번째, 원근법을 이용합니다. 원근법이 뭐야?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원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원근법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각형에 무엇을 이용하냐면은 삼각형에 닮은 비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여 어떠한 식이 도출되게 되느냐, 물체의 지름 스몰 d 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달의 지름 라지 d는 어떻게 되느냐, 물체의 지름과 우리 내 눈까지의 이 거리 스몰 l 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인 라지 L로 이러한 비례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삼각형의 닮은 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 잘 봐봐. 미지수가 4개나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측정을 해야 하는 값이 따로 존재해. 자, 측정해야 되는 값,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꼭 알아주세요. 측정해야 하는 값. 자, 측정해야 하는 값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물체의 지름 스몰 d를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눈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인 스몰 l을 우리가 반드시 측정을 해야만 해.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스몰 d, 스몰 l 작은 애들은 우리가 반드시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굳이 측정하지 않고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 값은 뭐냐면은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 즉 라지 L 값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미지수 3가지가 다 처리가 되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식은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냐면, 라지 D는 어떻게 되는 거야? 스몰 l 분의 스몰 d 곱하기 라지 L로 되게 됩니다. 됐죠? 식 밑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측정한 달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지구의 약 25% 정도라고 합니다. 달의 크기는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달과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 중에 지구의 특성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은 중력이 존재합니다. 중력 같은 경우에는 달이 지구의 몇 배라고 얘기하죠? 네. 6분의 1이죠. 네? 6분의 1이죠. 중력 같은 경우는 6분의 1이다. 그래서 60kg이 지구에서 60kg인 학생이 달로 가게 되면 10kg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중력은 6분의 1이고 크기는 몇 퍼센트? 크기는 얼마 된다고 봐야 돼? 4분의 1 정도로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수룩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고,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것이 진짜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
자, 그 다음에 배우게 될 내용은 바로 달의 공전입니다. 달도 공전을 하게 돼. 오케이? 네. 자, 한번 볼게요. 달의 공전. 자, 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성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어디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게 되니? 항상. 그렇지.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거야. 즉 항성 혹은 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달 같은 경우는 행성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 위성.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달 같은 경우는 누구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거야? 행성. 그렇지. 행성인데 달은 지구의 위성이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어디서 어디로 돈다고 나와 있습니까?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달의 위상 변화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위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상은 이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써놓고 갈게. 위상이 뭐냐면은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모습을 우리는 달의 위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적어주세요, 꼭. 자, 지금부터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태양이 여기 있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리고 이쪽에는 지구. 자,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딱 이렇게 껴있다면은 달이 우리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겠죠. 왜? 태양이 너무나도 밝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달의 위상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는 음력 1일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즉, 달이 보이지 않는 시기는 언제나 음력 1일에는 보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달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달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절반을 기준으로 오른쪽 면만 보이게 됩니다. 왜? 태양이 현재 달의 오른쪽 면을 때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름이 상현이라고 부르게 돼요. 상현달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음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언제 알죠? 약 7일에서 8일입니다. 뭐가요? 다음 이거 맞아요? 아니면 저 칠한 부분 검은색이에요? 네, 검은색이라고요. 칠한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은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는 태양빛이 아이고 너무 수평이 안 맞네. 수평을 좀 넓게 한번 해볼게. 이쪽으로 회전하게 될 것이고. 자, 이때는 태양빛이 달의 모든 면을 비추고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달의 모든 동그란 부분이 다 보이게 됩니다. 이때는 이름이 우리가 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달이 동그란 달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보름달. 그렇지. 이때를 그래서 우리가 보름이라고도 부르게 돼요. 자, 보름은 음력을 며칠이지? 네, 15일. 그렇지. 음력으로는 15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내려와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그림으로만 보게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태양빛이 똑같이 오른쪽을 때리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반대쪽이 보이게 됩니다. 자, 설명해 줄게요. 자, 이때의 이름을 우리는 하현이라고 부르게 되고, 음력으로는 22일에서 23일까지를 해안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얘들아. 자, 봐봐. 이 노란색을 태양이라고 한번 해볼게. 네. 태양이 내 머리 뒤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역광이라고 해서 내 얼굴이 검게 보여. 그것을 우리가 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태양이 이쪽으로 왔다. 자, 실제로 태양이 움직인 거야? 아니야. 상대적인 위치로만 봤을 때 태양이 여기에 위치한다면은 지금 내 기준에서 내 얼굴의 오른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림자가 져서 안 보이겠죠? 네, 이때를 우리는 상현달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태양이 너네 뒤로 가 있다면 내 모든 얼굴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얼굴 다 보이겠지. 그치? 그런데 다시 태양이 이쪽에 와 있다면 내 얼굴의 어느 쪽을 비추고 있는 거야.
왼쪽 얼굴을 비추고 있겠지. 이걸 하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즉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 이 그림만 놓고 보면은 쌤 똑같이 상현이나 하연이랑 똑같이 오른쪽 때리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상대적인 위치로 관측을 하게 되면은 달라지게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달의 위상이 변화하는 까닭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둬야 됩니다. 달의 위상이 이렇게 변화하는 까닭은, 자, 엄밀히 따지면 지구랑 달의 크기는 태양에 비해서는 아주 조그만하고 작아.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무조건 달의 모든 면을 비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구와 달이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어, 상대적인 위치가. 그렇지, 위치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그 과거에는 이제 조선시대 그럴 때 살던 분들은 달의 뒷면에는 토끼가 살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막 그런 무늬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지. 근데 어떻게 1년 365일 내내 달은 같은 면만 보여. 신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보자 할 겁니다. 다른 속도와 우연 속도가 같기 때문이지.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지구 같은 경우는 자전 속도가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게 되는 거고 공정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본 사람이 있다는데 어떻게 본 거예요? 달 뒷면을? 네. 직접 가서 봤겠지 뭐. 인공위성이다. 아, 정말. 그렇기 때문에 달 같은 경우는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똑같이 일치한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달의 한 면만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39페이지 펴시면은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이거 지워도 되지? 네. 지울게요. 38페이지 하기 전에 39페이지 먼저 할 거야. 자, 음력 1, 7, 8, 15, 23 한 달을 기준으로 관측했을 때는 제일 첫 번째, 누가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느냐? 사기 가장 먼저 달의 위상을 타게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야 돼? 상현으로 가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은 보름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네 번째가 바로 하현으로 되겠죠. 우리가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요. 네. 그래서 사기 언제 뜨고 언제 우리 머리 꼭대기 위로 오고 남중하는 뜻이지, 지는지 네 가지를 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삭 같은 경우는요, 뜨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태양과 똑같이 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태양은 12시에 평균적으로 우리 머리 위로 남중하죠. 근데 그때도 달도 남중하게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야. 자, 평균적으로 태양이 뜨는 시각은 새벽 6시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삭도 마찬가지로 6시에 떴다가 남중하는 시간은 언제가 되는 거야?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과 똑같은 12시가 되겠죠. 그리고 태양이 평균적으로 지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6시가 되기 때문에 그 24시간으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18시에 삭도 같이 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상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내가 풀이 과정을 두 가지를 다 알려줄게. 첫 번째, 그냥 암기 방법으로 간다면은 6시간씩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몇 시에 뜨겠니? 12시. 그렇지, 12시에 뜰 거야. 그러면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저게 오전 6시? 24시간 표현 방법이잖아 지금, 그치?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남중하는 시간은 몇 시겠어? 18시가 되겠죠. 오후 6시. 그렇지. 즉
서쪽으로 태양이 지고 있을 때 남쪽 하늘을 보게 되면은 상현달이 보인다는 뜻이야. 그렇게 밝지가 않다면. 그리고 달이 상현달이 완전히 지는 시간은 몇 시라고 봐야 돼? 밤 12시. 24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새벽 2시에는 하늘을 봤을 때 달이 있어 없어? 없어. 자, 보름달 같은 경우는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태양이 완전히 진 그 시점부터 달이 떠오르게 됩니다. 즉, 18시, 오후 6시부터 떠오르기 시작해서 남중하는 시간은 언제야? 24시. 밤 12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새벽 6시에 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 가장 달을 오랫동안 볼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밤이 되겠죠. 그래서 왠지 보름달이 정말 자주 보인다 했어요. 맞아. 제일 오래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음력 15일에만 그렇게 되는 거고. 자, 하얀달 같은 경우는 6시간 차이가 나야 되겠지? 그럼 언제 떠야 돼? 언제 떠야 돼? 24시. 밤 12시에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오는 시간은 언제야? 그렇지. 새벽 6시에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옵니다. 그리고 지는 시간은 몇 시? 12시. 그렇지. 그러나 이때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당연히 안 보이겠지. 태양빛이 너무나 밝아서. 됐나요? 자, 다 6시간씩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 특정 학교 선생님이나 인간에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봐봐. 이 뾰족한 부분을 새벽 6시라고 할게. 그리고 이 뭉툭한 부분을 오후 6시라고 할게. 그리고 이 마크 붙어있는 것이 오후 12시라고 한다면은, 자, 새벽 6시에 딱 태양이 떠오르죠? 근데 삭도 떠올랐죠? 같이 떠오른 거야. 그 다음 이렇게 12시가 됐어. 태양이 남중했죠? 삭도 남중했죠?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갔어. 오후 6시가 돼야 되니까 태양이 졌어. 삭도 졌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상현 한번 볼까? 상현이 완전히 떠오르는 시간, 즉 새벽 6시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를 동쪽이라고 보는 거야. 이걸 새벽이라고 볼 수 있고 동쪽이라고 볼게. 여기를 동쪽이라고 볼게. 동쪽에서 딱 떠올랐어. 지금 몇 시야? 12시지. 그치. 그 다음 상현달이 우리 머리 꼭대기 위로 와야 돼. 남중해야 돼. 지금 몇 시야? 오후 6시. 자, 상현달 완전히 졌네. 태양이 우리 완전히 뒤로 가버렸으니까 밤 12시. 됐죠? 자, 그 다음 보름달이 떠오르는 때 딱 동쪽으로 갔어. 지금 태양은 어디에 있어? 서쪽에 있죠? 태양이 완전히 져버린 오후 6시. 자, 그 다음 달이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왔어. 남중했죠? 태양은 어디 있어 지금? 우리 완전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밤 12시. 그리고 달이 완전히 져버렸어. 그때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새벽 6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며 설명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암기할 부분은 많이 없어지기는 해. 사실이야. 그냥 암기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펜 잡고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푸셔도 돼요. 대신 한 가지 확실한 거, 방향 확실히 알아야 된다잉. 돌리는 방향, 서에서 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왜? 이건 일주운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야. 서에서 동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가도 되고 아니면 빙글빙글 돌려가는 거를 인식해도 됩니다. 오케이? 다 6시간씩 차이가 난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근데 6시간씩 차이가 날까? 90도 차이니까. 하나 네 방향이잖아. 지금 네 부분에 있는 거를 360도로 나누게 되면은 하나당 90도. 근데 90도는 하루 자전 주기로 바꾸게 되면은 6시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쵸? 이거 말고는 그 4개는 더 안 해도 돼요? 뭐 보름달, 초성달. 초승달이랑 금음달. 그냥 이 사이의 초승, 이 사이의 금음. 왼쪽은요? 없어요. 왼쪽 없어요? 몰라도 돼요. 와. 굳이 몰라도 돼요.
굳이 몰라도 돼요. 그래 지금 안 나오잖아. 예. 실제로. 이름도 없어요 저기는. 크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머리가 너무 길어서 잘라야 되는데 오늘 못 잘랐어요. 너무 불편해요. 눈이 지금 머리가 눈을 찔러요. 그래요. 안 적어도 돼 너는? 저요? 안 적어도 돼요. 그래 알았어. 이거 잠깐만 적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남중만 적으면 알 수 있습니까? 알아서 필기하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12 잠깐만 6시 남지. 왼쪽 반쪽 이게? 잠깐만 자 원래는 지금 너 제품 알겠지만 태양이 어느 쪽에 있어? 한쪽에 위치하고 있지. 네. 시험 문제 이게 원래 중3 때나 고등학교 때 나오게 되면은 태양 위치가 바뀌어. 이 반대쪽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니? 망과 사계의 위치도 바뀌지만 하연과 상연의 위치도 바뀌게 돼요. 헷갈려 그러면? 내일 그 음력 요일도 바뀌게 되는 거고 초승달 금운달 위치도 바뀌게 되겠지. 그런 문제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렇게까지는 나오는 건 없더라고.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게 왜? 12, 18, 24? 맨 앞에 왜? 6, 12, 18, 24 그 다음 5시까지 늘리면 되죠. 6, 12, 18, 24 6, 12, 18, 이걸 적어놔야지. 다 적었지? 지울게. 천천히 4 4면 5 자 다음 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배울 내용은 일식과 월식이에요. 일식이라는 것은 뭐냐? 태양이 먹히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태양이 이거 먹힌다. 미안해요. 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식자가 먹을 식자는 아니에요. 먹을 식자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인식하시면 조금 편하네. 이해하는 편해서 한번 가볼게.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태양이 여기에 위치할 때 지구가 여기에 있게 되는 거고 방금 우리가 공부해서 압니다. 즉 다른 어디서 어디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일식의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얘들 천체들의 순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태양, 달, 지구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태양, 달, 지구 순으로 되어 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때 위상, 달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봐. 없어요. 그렇지. 안 보이는 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래서 한 글자로 삭이라고 얘기를 했지.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삭입니다. 삭. 일식이 삭. 일식이 삭이다. 이거 월식이 삭으로 착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지. 착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딱 봤을 때 우리가 태양을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가려지게 되는 것이냐? 오른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해서 다시 오른쪽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은 오른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나온다? 오른쪽부터 나오게 된다. 오른쪽에서 왼쪽 아니에요? 아니죠.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오른쪽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신 개기일식일 때만. 자, 그것도 알아둬야 되는 거지. 달의 본 그림자가 닿는 지역은 개기일식.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 그리고 달의 반 그림자가 닿는 지역에는 부분일식. 태양이 일부만 가려지는 것.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식했으니까 뭐도 해야 돼? 월식도 해야 되겠지. 방금 공부해서 우리 답은 알고 있습니다. 일식이 태양이 먹히는 거였으니까 월식은 뭐야? 달이 먹힌다. 자, 모양은 어떻게 되게 되느냐? 모식도 한번 그려볼게요. 태양이 여기 있을 때 지구는 여기에 위치하는 것이고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이 그림자 사이로 달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월식이 생성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럴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순서는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태양, 지구, 달 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태양, 지구, 달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 달의 위상 보름. 아니 난. 보름도 맞아. 보름이라고 써도 돼. 보름이라고 써도 돼. 그리고 맞아. 말했다시피 망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진행 과정도 반드시 써줘야 되겠죠. 진행 과정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가려지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때는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가려지기 시작해서 왼쪽부터 나오게 된다. 그래서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일식과 월식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여기서만. 원래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아. 뭐 금환일식, 개기일식, 부분일식 뭐 되게 많아. 설명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현재 달에 대해서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위상 그리고 진행 과정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 나왔어.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삭과 망은 매달이 있어. 매달. 그치? 음력 1일 1년에 12번 있어. 음력 15일 1년에 12번씩 있다고 봐야 돼.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일식과 월식은 매달 혹은 매년 없을까요? 왜냐면 공전 궤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맞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 칠판이 2차원 세계지. 막말로 치면 우리가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봐봐. 내 주먹이 내가 내 얼굴이 태양이야. 지구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어. 그러나 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는 동안 또 정확히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드물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일식과 월식이 자주 없는 까닭. 여기 써져 있습니다. 써져 있으니까 그냥 나는 한번 그래도 써주고 갈 거야. 뭐냐면은 평면상에 오케이? 네.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공전 궤도가 평면상에 위치하고 하지 않아서. 자, 서술형에 자주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진도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몇 번 풀어야 되는 거냐면은 41번부터 48번까지 41번부터 48번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풀어!